한 번에 합격 해커스. 2023년 6월 달에 시행했던 지방직 행정법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행정기본법을 가지고 냈죠.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고, 그렇죠? 컴퓨터 등을 통한 중고등학교 학교 배정, 신호등, 교통 신호 이런 게 자동화 결정이 하나죠. 그 다음에 자동적 처분은 일반 처분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죠. 신호등 생각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죠. 근데 시간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근데 교통 신호등을 예를 들면 이건 하명이죠. 하명의 일반 처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적 처분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포함되는 거로 됐죠. 그래서 X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가지고 낸 거 이건 그대로. 그다음에 단서죠. 단서 20조 단서. 자동적 처분은 재량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속행위 허용되죠. 딱딱 떨어져야죠. 딱 떨어져야지 자동적 처분과 관련 있고, 재량에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자동 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기본법을 가지고 이제 자세히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법치주의 법률 유보원칙이죠. 그래서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권,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본질적 사항이 뭐냐? 자, 중요성을 가질수록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커지죠. 그 다음에 국민들 간의 토론의 필요성이라든지 상충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의회가 직접 법률 등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법률에 이미 있어야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이 이미 없다라면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는 노동조합법이 없었죠. 노동조합법이 없었단 말이죠. 조합법이 없었는데 시행령에서 법의 노조 통보, 법 밖의 노조라는 통보 조항이 있었죠. 이게 법률이 의무 없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법률 유보원칙이 반대해서 시행령 무효였죠. 그래서 법률이 의무 없이 권리무상에 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새로운 사항은 아닌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정하는 것은 집행명령으로 허용되죠. 법률 유보원칙, 헌법에서 많이 다뤄지는 거죠. 법률의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 법률의 근거하면 되죠. 그렇죠? 법률에 의한 규율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 따라서 법률이 있고 명령, 법규명령 또는 고시 임을 받았다라면 이거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죠.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다. 이것도 기본법정 그대로죠. 그렇죠? 여기는 법률 우위죠.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 법률 유보는요. 법률 유보는 어디 적용된다? 이게 침익적인 거 하나, 여기까지 침익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밖에 국민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두 가지죠. 두 가지 경우는 법률의 근거를 제한다라고 해서 법률 유보에 대해서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기본법정이죠. 기본법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곳곳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규칙은 법규명령으로 구체적 기본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헌법에 있는 네 가지 규칙, 국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헌재 규칙, 대법원 규칙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률 다음에 나오는 시행령, 시행규칙, 법규명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행정규칙 이 모든 기능을 하는 것이 이 4대 규칙이죠. 4대 규칙은 이 시행령, 시행규칙, 법규명령, 그다음에 행정규칙 이런 기능을 다 하게 되죠. 옆에 자꾸 눌러서 그러네.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규성을 갖게 되죠. 솔직히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아요. 법규 명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식적으로 완벽한 문장은 아니죠, 사실은. 법규 명령일 수도 있고 행정규칙도 있죠. 그래서 헌재 판례를 보면 법규 명령인 경우는 헌법 손해상이 되죠. 행정규칙일 때는 헌법 손해상이 안 됐죠. 헌재 판례를 보면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좋지는 않죠. 근데 뭐 일단은 이게 뭐 좀 정답을 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행정기본법은 이 4대 규칙뿐만 아니라 감사원 규칙도 법령에 포함시켰죠. 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더 좋게 표현하려면 행정 중앙선관위 규칙 중 법규명에 해당하는 중앙선관위 규칙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규칙은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 헌법소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법규성은 있어야 돼요. 법규성이 있어야 돼. 법규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임으로 이게 좀 문제 있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명령 무효 확인 취소성의 대상이 되죠. 그죠? 원래 법규는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죠.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 취소성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처분성을 가진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107조 2항이죠. 각 헌법 107조 2항. 각급 법원도 명령 규칙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대법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대법원도 할 수 있지만 말이죠. 각급 법원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파견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이때 부작위는 처분 부작위죠.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는 법규상 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했을 때를 우리가 부작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부작위만 입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입법 부작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입법 부작위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헌법 소원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입법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뭐밖에 없다?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은 안 되니까 헌법 소원 외에는 없다. 헌법 배우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헌재법 68조 1항이 헌법 소원이죠.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 소원 외에는 입법 부작위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은 입법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가 있다라면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죠. 그렇죠? 입법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 부작위란 손해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과전문 입법 부작위 사건에 있어서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이 안 됐죠. 그건 안 됐고 뭐는 됐어요? 군법무관 보수 관련된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는 손해배상 인정됐습니다. 판례가 2개가 있어요. 판례가 2가지 있죠. 인정된 판례가 있으니까 가능은 하죠. 물론 손해배상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가상금 사건이 요새 잘 안 다뤄질 수 있었던 것은 가상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뀌었죠. 요새는 이제 지연 가산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잘 안 다뤄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맞죠. 가상금, 중가상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가상금 사건은 조심하시고. 근데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해설을 아까 추가로 좀 막판에 달아놨는데 이 가산세는 처분성 인정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가산세와 가상금을 구분합시다. 판례에 따르면 가상금, 가산세. 가산세 고지는 처분성이 없어요. 그런데 가상금 고지는 가산세 고지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상금도 독촉이라든지 이런 건 처분성이 있어요. 이거는 준법률 행정위로서의 통지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있습니다. 가상금 통지, 가상금 독촉, 가상금 통지에 해당하는 가상금 독촉은 또 처분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가산세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붙는 겁니다. 기한 내 납부 안 하면 100분의 3이 추가로 붙는 거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빼박으로. 근데 가산세는 이게 탈세라든지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탈세가 돼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냐는 부과돼봐야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상금 내가 1억 세금 낼 거 있어. 안 냈어. 그러면 어제까지 내야 돼. 안 냈어. 오늘 어떻게 돼? 100분의 3 추가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시체말을 빼박이라는 거죠. 가상금 고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금 고지를 통해서 의무를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상금 고지는 처분성이 없고 가산세 탈세했다. 그럼 어느 정도 탈세를 잡을 것인지는 세무조사 해서 결론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법조항만 가지고는 내가 세금을 얼마큼 더 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산세는 처분성이 옛날부터 인정되었었던 겁니다. 근데 호유하면 안 되는 게 독촉은 또 처분성이 인정된다. 조심하시고. 자, 양벌 규정은 자치사무냐 기관 이임사무냐에 따라 달라지죠. 기관 이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양벌 규정의 대상이 안 되지만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는 지자체가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기관이냐 자치사무냐 잘 보고 때려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 판례죠? 수거폐기 즉시강제. 하명 없이 이루어지는 즉시강제 당하죠. 영장주는 적용되지 않고 적법 절차는 적용되죠. 영장주는 적용되지 않고 적법 절차는 적용되죠. 그렇죠? 공매청을 하면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다 하여 공매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그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없죠. 그렇지만 이 통지가 공매를 위한 공매 처분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절차를 생략했다면 위법이 됩니다. 공매 통지를 안 했다든지 공매 통지가 부적법하다라면 공매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된다. 위법하게 됩니다. 위법합니다. 이거는 조심하시고. 다만 공매 통지는 처분성은 없어요. 공매 처분만 처분성이 있고 또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매 통지를 하지 않고 공매 처분을 했다라면 무효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공매 처분 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이 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돼야만 부당이득이 그 다음에 성립되게 되죠. 그 다음에 공무원 사직원은 그의 터잡은 의원 면적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될 수 있고, 자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처리가 가능하죠. 그렇죠? 사인의 의사표시,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죠. 근데 처분이 있은다 하면 철회가 안 되죠. 철회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철회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 면직처분이 있으면 안 되죠. 철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리를 위하는 신고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위하는 신고인데 실질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이것만 심사하죠. 30일. 30일 이상 거주 의사만 가지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투기 방지라든지 지방자치 이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신청에 하자가 있었을 때 형식상 하자가 있다라면 물론 보완 요구해야 되죠. 근데 실직 요건의 경우 단순한 착오 일시적인 사정에서 기이한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착오라든지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죠. 그죠? 물론 이런 경우는 아니면 보완을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보완을 이건 요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단순한 착오라든지 일시적인 사정에 기인한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없고 그때는 신청을 거부해야죠. 신청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인의 공법의기는 발신주의가 원칙이 아니라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발신주의는 특별한 규정을 요합니다. 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은 제3자에도 효력이 있다. 그렇죠? 29조 행정소 29조에 아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속력은 기판자가 달리 주문 플러스 주문에 있는 개별적 위법 사유죠. 주문, 그렇죠. 위법 사유에 미친다. 그렇죠. 미침으로 종전의 처분이 판결에서 취소되었다라면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사유가 다르면 상관없죠. 그렇죠. 사유가 다르다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다르다면 동일 사유로 하면 반복행위 금지 원칙 위반되지만 사유가 다르면 반복행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 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사정판결이죠. 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정판결이다. 28조 소송법 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죠. 절차는 형적 하자의 경우는 이를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해도 되죠. 이 법사 이를 보완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새로운 과세 처분이고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그렇죠. 따라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사실행위로서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 실행 행정상 직시관계가 있다. 그렇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이 없죠. 얘네들은 처분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봤죠. 단전. 이건 사법관계로 봤고 전화통화도 사법관계 문제이고 단절지 요청하는 것은 사법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봤죠. 그래서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티서치 사용을 재수사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봤다. 그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소익을 인정했죠. 교도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일 사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익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의 소변 강제치는 권력적이죠. 권력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공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위나 항고소위 가능하죠. 자, 이행강제금 일반적으로 이제는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 남았죠. 농지법의 경우는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의 경우는 이제 규정이 거의 삭제됐죠. 건축법 등에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이게 하명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만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도록 돼 있어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기억하세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것만. 설사 피고 측에서 이게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오고지했다 하더라도 항고소송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행정법원이 관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상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돼 행정층의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금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이행을 따로 구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대집행, 여기서는 대집행으로 가능하다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다 적용돼요. 대집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한다라면 권리자가 국가를 대의하여 민사성으로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특수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원칙론적인 게 맞는 거고 민사성으로 의무이행을 철거 등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다만이죠. 행정청이 안 하고 있을 때 대집행을 그러면 국가를 대의해서 권리자가 민사성으로 철거 등 이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판례 입장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조사되는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소를 실시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 등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법에 근거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보죠. 그다음에 통고 처분은 처분성이 없죠.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되죠. 실효되고 그다음에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형벌의 특별한 과벌 절차이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행정성이 아니라. 그다음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대불효 사건이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긴 친절하네 너무. 그렇죠? 국유치산법에 따르는 대불효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국세의 징수법의 강제 징수가 준용하고 있다라겠죠.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강제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갈 필요 없다. 아까 이랑 같은 논리예요. 아까 대집행이 된다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행정상 강제 입헌을 해결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죠, 이것도.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가입 을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 주체를 상대방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죠? 사법상 계약의 문제죠. 그건 사법상 계약의 문제다. 대부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상 계약의 문제죠. 사법상 계약의 문제다. 그리고 행정 재산은 뭐죠? 행정 재산은 사용수익 허가죠. 허가. 특허라는 거고, 저 일반 재산은요, 대부 계약이죠. 일반 재산은 대부 계약이죠. 이런 공법 관계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법 관계죠. 그래서 아까 이 조항이 없다라면 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조항이 없다라면 저 국유재산법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수행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없다라면 민사소송이 맞는 거지. 민사소송이 맞는 건데 특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거죠. 민사소송이 아니라 뭐다? 민사소송으로 대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직접 행정청은 직접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게 되죠. 변상금 부과는 오해하면 안 되겠죠. 변상금 부과는 하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여기서도 처분이고 여기서도 처분이, 여기서 처분이고 여기서 처분이 다 처분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변상금 부과는 사경제 주체를 향한 사법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라 하명하는 거죠. 하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고소로 가야 됩니다. 항고소로. 다만 이제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거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만약에 이게 을에게 대부를 지급을 고지했다라고 하면 이 고지를 다투는 것은 을은 민사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가 여기에 따라 대부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대부료 납입을 고지했다. 이때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을은 뭐로 가야 돼요? 을은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가야죠. 그렇죠? 이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이고. 근데 을이익은 납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고, 이거는요. 납부를 안 했을 때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는 원래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게 있기 때문에 강제징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안 가고 강제징수 절차로 가는 겁니다.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까지 내줬으면 수험생들 더 헷갈렸겠죠. 더 헷갈리게 낼 수도 있었는데 착한 척, 출제자가 착해서 이렇게 마일드하게 낸 거예요. 자, 행정기는 행정기도의 상대방 행정기도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행정지도는 공고 조언에 그치는 비권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임의성 원칙과 불이익금지 원칙이죠. 그 다음에 많은 상대방의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표해야 한다. 그죠?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했죠. 코로나 때 뭐 손을 잘 닦아라부터 시작해서 행정지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공표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따를 수 있었던 거지. 맨날 나오는 거죠. 3번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아니죠. 조각되지 않습니다.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것만 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지도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했다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죠. 허가랑 헷갈리지 마시고, 허가의 경우는 다르죠.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허가 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공무원이 잘못 설명했다라면, 거기에 따라 허가 안 받고 했다라면 이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로 봤죠. 저 차이점 잘 보시고, 행정지도는 공고에 그쳐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죠? 비권력적이어야 되죠. 강제성을 띠지 말아야죠. 그래서 불이익도 없죠.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강제성을 띠는 경우죠. 한계를 넘어서. 원래 강제성을 띠면 안 되는데 명목적으로는 행정지도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적인 거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그때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 승계죠.
11번. 1번. 두 개 이상의 처분이 연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 처분과 획정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는 하자가 승계되죠. 그죠? 별개의 법적 효과일 때는 원칙과 예로 되죠. 이거는 승계하고 그다음에 원칙과 예, 별개일 때는 양자가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은 원칙은 승계가 안 되죠. 예적으로 수인한도를 벗어나고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라면 별개의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면 승계된다. 그다음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지면 원칙은 승계 안 되지만 예적으로 승계된다. 근데 이건 다 전제가 뭐예요?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은 선행행위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만 있을 때 얘기입니다. 선행행위가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래 불가증이 발생하지. 그래서 하자 승계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되죠. 선행행위에. 그러면 취소사유가 있어야지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효 사유가 있으면 불가증이 처음부터 안 발생하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지금 이게 통용되는 얘기고 무효일 때는요. 무효일 때는 그냥 하자 승계됩니다. 뭐 별개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거 명령과 하명, 그러니까 계고 사이에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죠.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양자가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죠.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 안 되죠.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자 승계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계고와 대지평 통지라든지 실행이라든지 비용 납부 간에는 하나의 법적 효과는 승계되죠. 근데 이거는 다 전제가 얘가 취소 사유가 있을 때죠. 무효 사유가 아니라. 근데 이게 무효 사유라면 승계된다고 하잖아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면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선행위가 무효면 하자 승계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전제가 뭐냐면 선행위가 취소 사유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불가증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효인 경우는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죠. 생계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에 대해서 그래서 수인한들 넘은 가혹한 부담을 가져오며 결과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예적인 경우죠. 자,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예측할 수 없고 수인한들을 벗어나는 가혹한 피해를 가져온다라면 예적으로 하자 승계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개별지 공시지가와 과세처분라든지 또 유공자 배제 결정과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통보 이런 사이에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피해를 가져온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처분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나 후행처분이 징수처분에는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그래서 과세처분과 징수, 강제징수 처분 간에 있어서 이게 무효가 아니면 하자 승계 안 되죠. 무효가 아니면 선행위가 무효가 아니면 왜?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죠.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자 승계 안 되죠. 똑같아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결국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라는 내용이죠. 1억을 기준하지 말고 2억을 기준해라 라는 것은 660만 원이죠. 3.3%니까 그러면 660만 원을 납부하라 라는 것이니까 이것도 과세와 관련된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징수는 강제 징수 절차이기 때문에 하자 승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보상은 하자 승계가 되죠. 하자 승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보상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 보상금 결정되죠.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 뭘 안 되죠? 과세처분 안 되죠. 표준지가 뭐도 안 되죠? 개별지도 안 됐죠. 표준지 과세 안 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가 안 되죠. 표준지 공시가 수용재결 보상금 되죠. 그다음에 개별지 공시지가 과세처분 되고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12번 당사소송이라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하는 소송으로서 공법사무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상대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분쟁이기 때문에 권리의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 구체인 산정과 금액에 국한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소송. 그렇죠. 손해배상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으로 간다. 공법상 계약에는 다툼.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 미직 관련해서 공법상 법률관계로 봤죠. 그래서 당사소송으로 제기한다. 당사소송. 그다음에 당사소송 자 준용됐죠. 그래서 헌재가 위헌 결정까지 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43조 행정 43조에 대해서 가처분이 내기네. 가집행이 아니라 가집행 선고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했고, 자 이거는 가처분이 준용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어서 당사소송에서. 그래서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있죠. 집행정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가처분을 준용하지 않았죠. 가처분이 안 된다라고 봤죠. 이걸 해결하러 봤죠. 그렇죠? 그러나 당사소송에서는 이게 없죠.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안 되죠. 집행정지가 안 되죠.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가처분이 준용되죠. 가처분이 준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에서는 23조 2항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따라 집행정지 가능하죠. 항고소송. 특히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무효확인 소송, 취소송이죠. 부작위는 안 되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무효확인 소송, 항고소송 중에 무효확인 소송, 그다음에 취소송은 집행정지 되죠. 근데 민사소송법이 가처분 안 되죠. 그런데 당사소송은 집행정지 안 되죠. 23조 2항.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가처분을 준용을 했습니다. 가처분 준용이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자 이게 법조항이죠. 5조 모든 구민이죠. 그래서 이해관계 유무 관계 없습니다. 그 정보와 이해관계 유무 관계 없이, 그 다음에 권리구제 관계 없이, 그 사람의 권리구제와 관계없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져요. 그래서 정보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필요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국민이면 되는 거예요. 자, 구조 1항 1호의 문제죠. 법무부로 영은 이제 사실은 게 안 되죠. 사실은 지금 대통령으로 돼 있죠. 일단 대통령으로 돼 있고 구조 1항 1호가 법률에서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에 위임하는 거란 말이죠. 모든 법규명령 틀게 내죠. 모든 법규명령 틀게 낸단 말이죠. 이건 이제 법률 가지고 낸 거예요. 기출이 법률 가지고 낸 건데 이 판례 당시에는 그런 논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하고 뭐만 얘기를 했냐면 이게서 위임을 했다는 게 뭐와 관련된 위임이냐, 정보 비공개라든지 이와 관련된 위임을 전제로 한 거다. 근데 여기서 법률을 찾아보니까 검찰 보전 사무규칙에 위임한 것이 정보 공개 관련된 비공개 관련된 위임이 아니더라.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리 기준이 불과하더라. 그래서 법규명령도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근거한 비공개결정 안 된다. 라고 했다면 비공개결정이 안 된다. 라고 봤습니다. 비공개결정이 안 된다라고 봤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죠. 이런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었고 법조항 잘 보면 대통령만 써져 있어요. 대통령만 써져 있습니다. 대통령도 다가 아니라 뭐예요? 정보 비공개 관련된 의미 있어야 돼요. 그 교육부문 승진 규정 있죠. 교육부문 승진 규정 판례 있죠. 여기서 얘는 대통령 맞아요. 근데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대통령이지만 정보 비공개 관련된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지. 정보 비공개 관련된 위임을 받아야만 구조 1항 1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비공개에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비공개도 이 법으로 봤습니다. 이건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벌써 탈락이야. 대통령도 아니잖아 이게. 법무부 불령 아니에요. 일단 처음부터 탈락이죠. 근데 이 당시 논리는 이랬어요. 판례 논리는 행정규칙이 불가하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근거한 비공개 안 된다. 뭐 이런 복잡한 논리를 그 당시 구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지만 정보공개가, 근데 만약에 이렇다라면이죠. 만약에 활용한 의사가 전혀 없다. 활용이 뭐예요? 의사표현이죠.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대외적 의사를 표시하는 거란 말이죠. 대외적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의사 표시할 의사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부당이득을 얻으라든지 또는 노역을 회피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무를 괴롭힐 목적만 있다든지 그러면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정보공개 청구 안 되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된 공공기관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1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 이건 20일이 지나야죠.
20일. 20일이 지나야 됩니다. 20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20일이 지나야죠. 그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일. 그 다음에 14. 그러니까 이런 건 뭐 항상 틀리다고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걸리면 무조건 틀려. 이건 풀 필요도 없어.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걸리면 국가 지자체 모두 다다. 몇 조냐가 문제가 한 거 되지 다 되는 겁니다. 몇 조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항상 이 경우밖에 없어요. 보면은 항상 이 경우밖에 없다. 국민과 관계에서는 왜? 5조 6조 다 있잖아. 5조만 있는 게 아니라 6조도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골라 잡아요. 항상 국민 입장에서는 골라 잡아요. 골라 잡아.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골라 잡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라 잡아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지우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우는 방법이 무식해서 모르겠다. 자, 이거밖에 없어요. 골라 잡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대전시장이 위임을 했죠. 대전시장이 어디 충남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건이 신호기 관리를 청장이 위임한 사건에서 이때는 사무의 귀속자가 대전시죠. 그러니까 2조 5조는 여기죠. 대전시가 설치한 겁니다. 신호등을 대전시가 설치했기 때문에 국가상법 2조 5조는 대전시죠. 그 다음에 충남경찰청장에게 또는 공무원들에게 급여주는 국가죠. 그러면 국가는 6조 비용부담자죠. 비용부담자로서 각기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지는 귀속주는 국가뿐이다. 그렇지는 않죠. 국가뿐 아니고 국가는 6조고 오히려 대전시가 2조 5조니까 또 책임 무겁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청구기간 5인의 경우는 배상 인정했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다를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다 하는 거야. 일단은 설치관리자 아까 말했듯이 대전시 예를 들면 비용부담자 국가가 다를 경우 배상을 했다. 둘 다 배상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골라 잡아요. 근데 이제 배상한 다음 내부관계 지네들끼리 대전시 국가끼리는 알아서 해라 그랬죠. 배상을 신뢰자에게 서로에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했다면 일부 대전시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이 국가성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금 상당금에서 군인연금법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건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거 고르기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그 1번을 찾아내서 답을 하는 게 맞아요. 뭐 시험장에서 4번은 사실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군인연금법의 사건에 있어서는 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받게끔 규정을 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배상이냐 사망보상금이냐 둘 중에 하나만 받도록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상을 받았다라면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게 타당하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법조항까지는 다 알 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군인연금법에 뭐 그런 조항이 있다 없다를 현실적으로 알기 힘들죠. 물론 이제 출제가 된 다음엔 알게 되죠. 기출이 있으니까 그거 당연한 건데 기출이 있으면 당연히 알게 되는데 근데 군인연금법에 둘 중에 하나만 받도록 아예 명시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배상을 받았다라면 국가유상법에 배상을 받았다라면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가 맞죠. 그래서 기존 판례들과 좀 다르죠. 보험 관련된 판례에서는 배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보상 지급을 신청했을 때 보상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보험 관련돼서 보험 보상금은 근데 지금 내가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문제가 판례에서 보니까 원심법원, 2심 법원까지 이게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 대법원에서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 보면 이 판례를 언급합니다. 원심법원이 이걸 원용한 거야.
원심법원이 이게 2017년인가 몇 년 판례인데 그 판례를 온용하면서 원심법원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아니다. 왜? 이유가 뭐냐를 보니까 군인연금법에 둘 중에 하나만 받도록 따로 명시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가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관련 보험급여금이랑 지금 군인연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연금 사건에서는 배상을 먼저 받고 보상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했죠. 보상을 해줘야 한다 라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는 보험법에 이제 규정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국가배상법에서 보면은 야 거기서 배상만 받을 수 없도록 했지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지 않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라라고 했는데 이 판례를 잘 보면 군인연금법에 하나만 받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따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례를 둘을 구별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 판례냐 군인연금 판례냐 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법원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으나 당사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뭐 조항이죠? 이건 행정소송법 26조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X다. X. 이거 쉽고 이거는. 그 다음에 자료는 그렇죠. 모든 자료죠. 법은 처분당시법. 법은 처분당시법이고 처분 이후의 법 개정이나 사실관계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료는 처분 당시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 여부를 법원은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법령과 사실관계 자료를 헷갈리지 말자. 법령과 사실관계는 어느 때를 기준합니까? 처분시. 처분시 당시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처분시. 그러나 자료는 모든이죠. 뒤에 제출된 자료도 마찬가지다. 뒤에 알게 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법원은 당사의 신청이 있을 때 결정으로 재개를 향한 행정청에 대해 심판의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25조 제출을 받은 행정 지체 없이 한다.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직권 안 되죠? 직권 X 이거 맞는데 물론 직권으로 나오면 X가 항상 되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그렇지 뭐죠. 처분 사유의 증명 책임은 당연히 항고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 음주운전했지? 당연히 뭐 피고 측에서 음주운전을 증명해야 되시 똑같아요. 항고소송이 제기됐을 때 피고 측이 이런 거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 하천법에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은 토지 취득 보상이나 물의 손실보상이 규정하고 있는 물의 상향 권리에 해당한다. 하천수 사용. 그래서 더 이상 하천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 보상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보상이라는 게 뭐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이런 권리 보상도 있죠. 권리 보상도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땡 공사로 예를 들면 하천을 더 이상 하천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면 이것도 권리에 이제 손실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정지원칙이 있죠. 이런 행정소송법에도 있지만 공익사업법에도 부정지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토지 수용 사용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인정은 특허죠. 특허입니다. 사업인정 누가 하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주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형성행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의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인해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토지 수용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85조 2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입니다. 이게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으로 가게 된다. 증감청구소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85조 2항이 적용돼서 피고가 관할 토지 수용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 취소송이 아니라 당사소송, 형적 당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상금 징역이겠죠.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은 자,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병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여 식품위생용품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있죠? 그래서 처분 변경 재결이죠. 처분 변경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변경 재결을 할 수가 있다. 처분 변경 재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깎으면서 또는 영업정지가 해당하더라도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처분 변경 재결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있다. 이것도 이제 출제자가 좀 머리가 좀 떨어진 사람들이 들어갔나? 원래는 이제 처분 변경 재결이 인용 재결에 해당하죠. 그러면 청구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럼 2개월이 과다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2개월이 과다하기 때문에 원래는 2개월에 가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 2개월 너무 지나쳐. 처분 변경제는 인용 재결입니다. 그죠? 인용 재결이기 때문에 인용 재결이라는 게 뭐예요? 청구인의 주장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개월이 지금 과다하다고 주장했을 거 아니야. 2개월이 과다합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2개월이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2개월이 비례원칙 위반되는 거야. 비례원칙이 위반됐을 때 이거 하는 거지. 2개월은 괜찮아. 그러면 2개월은 내용 괜찮아. 그때는 이게 과징금으로 변경해 주면 안 되죠. 원래는 이게 참 문제가 있네다 보니까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얘 봐보세요. 2개월에 대한 가름하는 것은 뭐야? 이게 2개월을 잘했다는 거걸라. 그죠? 2개월이 그래서 과징금 처분 잘했는데 그럼 기각을 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과징금으로 변경하냐? 말도 안 되지. 근데 2개월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을 때 2개월에 가름하는 게 아니라 1개월에 예를 들면로 이제 이게 적정하다. 그래놓고 1개월 영업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유형이 뭔지를 생각해. 인용재결이죠? 사정 처분 변경 재결은 인용 재결이죠. 그러면 청구인의 이유가 있어야 돼.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게 뭐예요? 위법 부당이라는 거지. 2개월이 위법 부당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인용 재결을 하는 거 아니야. 그 인용 재결 유형 중에 하나가 뭐야? 처분 변경 재결인 거야. 그러면 2개월에 과징금 부과처분에 위법 부당성이 있었다는 거니까 2개월을 유지하면 안 되지. 그 말은 이제 이런 경우는 비례원칙 위반된다고 했겠지. 아마도 평등이나 보통 비례원칙이겠지. 이런 거는 2개월이 비례원칙 위반돼서 위법이다. 응? 그래서 1개월 정도 좋다라고 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하든지 또는 1개월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그럼 과징금 액수가 깎이겠죠. 2개월 단위 과징금이 있겠고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산 방식에 따라. 그럼 1개월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에 출제한 사람이 약간 IQ가 떨어진 애들이지 보면은. 근데 이런 거 답 수정 안 해줘. 애들 웃기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정확하게 내 말이 맞걸라. 이거는 누가 봐도 인용적이라는 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 IQ 한 자리짜리 애들은 변경재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용재결을 먼저 생각하고 변경재결 연결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변경재결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한 거죠. 근데 이게 가름한 게 아니라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좋다 했죠. 2개월 원칙이 비례원칙 위반된다 하에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X 있다 0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갑이 병의 기각 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주장하면 기각 재결 취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심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라면 각하 판단해야 한다. 기각제를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근데 법원이 이거는 항고성 법원을 말하죠. 각하 판결이 아니라 이건 기각 판결이죠. 기각 판결을 한다. 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기각 판결을 하죠. 그렇죠? 기각 판결. 그 다음에 3번 병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경우 의리 인용재결의 취소로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속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청 기속을 당하죠.
기속을 당하기 때문에 기속을 당하기 때문이죠. 기속을 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49조. 행정에서 49조에 기속을 당하죠. 기속을 당한다. 심리과정에 병의 식품성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뢰 2개월 영업정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가 있다. 아니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 게 X. 일단 뭐 3번이 정답인 게 뚜렷하니까 3번을 답하는 게 맞죠. 3번이 이제 뚜렷하게 답이죠. 그렇죠? 그렇지. 제 논리 따르면 1번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 2개월에 가름하여 가름하는 과징금은 안 되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2개월에 가름하는 내 생각으로 과징금을 변경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지. 인용 재결을 하면서 어떻게 2개월을 받아들이나. 2개월이 위법이기 때문에 떨어뜨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2개월에 가름한 과징금을 변경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복수정답이 되는 거지. 응? 내 입장 같으면 나는 내가 출제했으면 난 복수정답 해준다. 왜? 잠깐 실수할 수 있거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내다 보면 솔직히 잠깐 이게 착오를 일으켜요. 저도 마찬가지야. 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복수정답 처리해 주는 게 맞걸라. 1번도 맞죠.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변경하면 안 되지. 그치? 응? 이거 법학자들끼리 논란을 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 다 내 말이 맞다고 그러지.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 왜? 처분 변경 재결이니까 처분 변경 재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없다 X. 이렇게 낸 거야. 이 사람들은. 뭔지 알겠죠? 사고방식이. 근데 이게 인용적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면 이게 답답한 거지. 그러면 2개월 부과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인용적이라니. 인용적인 한 유형이 처분 변경 재결 아니에요. 그때 인용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청구에 대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게 뭐예요? 2개월이 안 된다는 거지. 2개월이 위법 부당이라는 거예요. 그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때리면 안 되고 그보다 과징금이 낮아져야지. 그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가 맞지. 그 답을 고쳐지나? 안 하지. 소송 제기하면 이깁니다. 이런 거는 법원에 가면 법관들이 인정하지. 법관들이 얄짤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계도 이 인간들이 잘 안 들어줘요. 내보면. 진짜 양심적인 출제자라면 인정하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인정해주지 뭐. 알아서 잠깐 실수했나 보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복습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똥꼬집을 웃겨. 아휴, 이게 참 문제야 문제. 그렇죠? 응?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강의 하다 보니까 알겠네. 아까 해설 붙일 때만 해도 그냥 붙여놨어. 그냥 뭐 답에 맞춰서 알았어. 그렇게 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강의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네 진짜. 강의 하다 보니까 처음 알았다. 나도 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걸로 충분히 사람이. 응? 그 다음에 이건 법조항 그대로 그렇죠. 공익 해치일 만한 인정한 상당한 있을 때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맨날 나왔던 거지 이것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든지 청문 시에 불출석했다 하더라도 뭐 해라?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문 절차 생략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문 절차를 생략할 만한 사유가 아니죠.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해야지. 안 했다라면 위법한 처분이지. 취소하유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맨날 나왔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처분의 상대방 플러스 행정청이 신청 직권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 여기까지가 당사자 등이죠. 당사자 등 여기까지. 제3자는 바로 포함이 안 되고 포함시켜야 되죠.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했을 때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X. 그 다음에 근거를 아실 정도면 되는 거지. 뭐죠. 그래서 나머지 것까지 다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 이걸 전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실 정도가 아니면 이게 위법입니다. 물론. 그냥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는 위법이에요. 위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거냐? 아실 정도로 이미 제시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후에 법이 변경돼서 유리하게 변경해서 그러면 항상 상대방한테 유리하게끔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가볍게 됐을 때는 뭐 변경된 법이죠. 우리 기본법 14조 3항의 단서와도 같은 취지입니다.
행정기본법 14조 3항의 단서도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고의가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죠. 이따 X 이건 쉬운 문제네. 그 다음에 60일 이재기 뭐 이것도 쉽고. 그 다음에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했을 때는 약식 심판에 따르면 약식 재판 후에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일 때.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하는 사업자 단체 조합 협회 인가 처분은 단체 결성회를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인가라는 얘기죠. 강학상 인가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협회 설립 인가는 진짜 인가입니다. 인가. 이것도 인가죠. 구성 승인 처분도 진짜 인가입니다. 인가. 조합 설립 인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는 이제 특허죠. 특허인데 구성원 승인 처분이라든지 이 조합 설립 이 조합 사업자 단체 조합 이거 재개발 조합 아니고 얘네들은 다 뭐에 진짜 인가죠. 진짜 인가고. 자, 근데 사업 시행 계획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분을 했다라면 인가처분을 고의하지 않은 없더라도 사업 시행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 처분의 취소나 인가 처분을 무효하게 한 취소를 구해야 된다. 자, 사업 시행 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업 시행에 이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맞아. 이 성격부터 이게 알아야 돼. 얘랑 달라요. 얘랑 다르지. 얘는 이거는 뭐야? 조합이 했을 때는 이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이게 인가야. 근데 이거는 특허의 성격이 설권적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조합이 했을 때 조합이 해가지고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충적 강학상 인가란 말이죠. 근데 조합을 안 만들고 조합을 설립을 안 하고 설립을 안 하고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신청해서 이거 토지 소유자라고 할까요?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에 따른 이 사업 시행 인가는 설권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설권적 의미가 있다. 이거 설권적 특허적 의미가 있다. 일단 두 가지를 전제를 해서 이제 설명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 이걸 설명드리자면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3번. 이거는 그러면 뭐야? 인가가 뭐예요? 보충적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라면 인가처분이 독립적 하자가 없다라면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인가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은 취소를 구해야 한다. X.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가 없다. 왜? 여기 뭐라겠어요? 인가에 하자가 없다는 거지. 사업시행 계획에는 하자가 있지만 그죠? 인가처분을 고의하는 하자가 없다라면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고 기본행위를 다투야죠. 근데 이 기본행위가 인가를 받으면 뭐가 되죠? 인가고시가 되면 이 기본행위가 뭐가 돼요? 사업시행 계획이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인가고시 후에는 사업시행 계획이 뭐가 돼요? 계획이 처분이 되죠. 처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항고성으로 가야 돼. 이때는 인가처분에 대해서 항고성을 제기할 게 아니라 사업시행 계획이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인이 사업시행 계획을 다투어야 됩니다. 사업시행 계획을 다투어야 한다. 이 구조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훈련하시고 끝났나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연결해서는 풀 수가 있는데 기본법은 좀 추가된 것 같고 기본법은 1번 같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법정을 좀 정확히 물어보려고 노력했죠. 그 다음 케이스 문제도 약간 오류가 있었지만 두 문제를 출제했고 케이스 문제도 좀 우리가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최신 판례 반영이 거의 없네요. 여기는 최신 판례 반영이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최신 판례가 좀 더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보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법은 여전히 추가가 될 것 같고, 절차법이나 기본법이나 절차법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돼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최신 판례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보완을 좀 해서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방 9급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